안녕하십니까. 괴정촌으로 보는 역사의 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승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류식 전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괴정천의 역사의 편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괴정천 하류에 있는 역사의 편이 어떤 점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나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역사의 편의 구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의 편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 사진입니다. 역사의 편은 상류의 관거가 하류의 관거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수위차에 의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흐름을 보이는 사이펀의 반대 형식인 인버티드 사이펀이 역사의 편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편을 왜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역사의 편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강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초기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오수와 우수의 신속한 배제가 가능하기에 선호되지는 않는 방식이지만 아직까지도 근근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011년 환경부 시설 기준에 따르면 관거의 역사의 편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11년, 2015년 환경부의 하수관 악취관리 매뉴얼에서 찾아봤습니다. 역사의 편은 악취 발생원 중 하나이며 그 저감 대책도 악취가스의 저감 물질을 투입하라 라고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편의 구조상 침전과 퇴적에 의한 관의 폐쇄와 부패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편을 채택할 때에는 1년에 1회 주기적인 청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역사의 편의 설계 용량은 일반 관거가 과부하되었을 때보다 낮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흐름을 보이는 역사의 편 구조 때문에 퇴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실상입니다. 퇴적이 잦은 역사의 편 구조가 정말 퇴적이 되어 관이 폐색되고 막히게 된다면 역사의 편의 기능이 마비되어 상부 관거의 오수와 우수가 점점 쌓이게 되고 관거가 넘쳐 하천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온 오수 찌꺼기들이 수질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하천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수위가 낮은 하부 관거에 혼입되게 된다면 하부 관거의 수위가 높아져 역사의 편의 본 기능대로 흐르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하부 관거의 오수 찌꺼기들이 하천과 유입되어 수질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상황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하수관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봤는데요. 2000년대에 이르러 함유식 하수관거 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함유식 하수관거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분류식 하수관거 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유식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로 바뀌게 된다면 역사의 편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우선 오수의 경우 펌프를 이용하여 반대편으로 넘기는 압송식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송식으로 하였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편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거의 일정한 유량이 이송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수 처리 방법에는 저지대의 경우 침수 방지를 위하여 펌프 시설을 사용하고 고지대의 경우 자연 유화를 이용하여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편 구조나 함유식 하수관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하고 있는 부산의 여러 하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하천 사업을 실시하며 함유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으로 교체한 사례들인데요. 북구의 대리천, 사상구의 감전천, 남구의 대연천, 서구의 초량천, 동래구의 온천천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들을 사진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의 몇 개 하천들이 생태하천 사업을 실시하며 분류식 하수관으로 전환 중에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질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괴정천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것을 기대하며 괴정천 답사를 수시로 진행하였고 역사의 편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3일 높아진 괴정천의 수위 때문에 괴정천과 역사의 편 상단부의 차즉 관거가 뒤섞여 상당한 악취를 발생시켰고 많은 양의 오수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편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문점들과 저희가 생각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들고 5월 17일 사하구청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괴정천의 역사의 편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생태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반가운 답변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정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며 분류식 하수관거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생태하천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를 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생태하천 사례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수질 개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하천들도 많았기에 개정천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 태화강의 생태복원 사업과 수질 개선 정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화강은 개정천과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 공업화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한 수질 개선 사업으로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꿔가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분류식 하수관의 비율이 96%로 개최되었고 수질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대표 지표인 BOD, COD, SS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3배에서 10배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천 수질 등급 또한 매우 나쁨에서 좋음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태화강은 숭어가 매일 죽어나가는 강이었지만 끊임없는 개선 사업과 관심으로 현재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2019년 5월 29일에 촬영한 괴정천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부유물질이 떠다니는 하천을 변화하기 위해선 절대로 급한 사업 개시로 인해 이전의 생태하천 실패 사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비점 오염원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 전환 과정에서 관거의 오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밀집 지역의 경우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차집 관로의 크기를 미리 늘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펌프를 사용하여 오수가 넘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유의입니다. 또한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체계적 공사와 하수관리 시스템을 동반하여 바뀌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괴정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완료 예정인 분류식 하수관 사업과 괴정천 생태하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믿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